리그에서는 벌써 우승팀이 나왔죠. 모두가 예상했던 바로 그 팀들이 지난 경기를 통해 우승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클래식에서는 전북이 우승을 거머쥐었죠. 네, 지난 라운드 이제 전북이 제주 원정을 떠났는데요. 이 네.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서 7연승을 기록하게 되고 이제 승점이 74점이 됐거든요. 네. 2위 수원이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이제 그 순위를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이제 우승 확정을 지었는데 네. 전북의 우승은 2011년에 이어서 3년 만의 우승이고 리그 세 번째 우승입니다. 네. K리그 클래식에서 전북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1강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1강에 걸맞는 최다 득점, 최소 실점, 그리고 최근의 연승 분위기, 그리고 2위 수원과의 승점 차가 13점 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전북의 한 시즌이었다, 전북을 네. 위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고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1강이라는 말답게 다른 팀들의 견제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승을 일궈냈다라는 게 참 최강희 감독의 지도력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네, 최강희 감독이 벌써 이 전북팀을 지금 10년째 맡고 있어요. 아, 네. 대단해요. 예. 2005년 이제 6월에 부임을 해서 네. 이제 그 10번째 시즌을 치렀는데 그 최강희 감독이 맡기 전에는 이제 전북이 최강희 감독 그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팀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말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선수들이 네. 관리도 안 되고 네. 여러 파벌로 나눠져 있었고 했는데 이 팀을 추스르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0년 만에 정말 K리그 최고의 팀을 만들었죠. 네. 최강희 감독이 얘기하는 거는 부임하고 나서 5년 동안은 고난의 5년. 그러니까 팀을 재정비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도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은 성장기의 5년. 급속도로 이제 전북이 성장하면서 K리그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네. 그러면서 최근 세 차례 K리그 클래식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최강희 감독의 지도력 하나만큼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1994년 전북의 다이노스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리그를 3회 우승을 했고요.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재패, FA컵 우승까지 수많은 트로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이나 울산에 비하면 K리그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비결은 투자죠. 투자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북이 이제 그런 노조 아파트에서 선수들이 생활을 하고 식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수백억짜리 그런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정말 그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역시 또 최강희 감독의 이제 그 믿음의 축구가 굉장히 또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상식, 이동국, 최은성, 김남일 이런 누가 일부에서는 정말 한물간 선수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믿음을 주고 네. 이 선수들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정말 강팀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의 올 시즌 전북을 봤을 때는 공수 밸런스가 정말 대단하죠. 네.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이니까 과거에는 닭공이라는 별칭 아래 공격력만 좀 빛났다면은 올 시즌은 수비력도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구 조화를 이뤘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노장 선수들도 있지만은 어린 선수들, 이재성이라든가 이주영 같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구 조화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팀으로서는 거의 완벽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강희 감독이 무엇보다도 지도력을 먼저 꼽아야 돼요. 지도력이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김남일 선수가 은퇴를 좀 고려할 때 엄살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 김남일 선수가 10년 만에 리그에서 2골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선수를 다독이는 힘도 대단하고 팀을 이끄는 힘도 대단하니까 최강희 감독을 칭찬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전북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전북의 연고지인 전주까지도 축구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전북 현대의 좀 빅매치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전주가 정말 그 축구의 도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11년이었나 이제 알사드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네. 결승전이 전주에서 열렸는데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전주에 이제 그 유명한 막걸리 골목이 있어요. 네.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전북의 녹색 유니폼을 입고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런 게 바로 그 전북 구단이 이제 지역의
어느 정도 그 경제 유발 효과를 이제 제시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경제 유발까지. 그만큼 전주 시민들이 이제 전북 현대에 대한 애정이 두텁다라는 네.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최강희 감독을 칭찬해야 되지만은 구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최강희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철근 단장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철근 단장이 전체적인 향후의 비전을 제시해 두고 그것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근 단장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향후 5년 후에는 구단 운영 자금의 반을 직접 벌어서 쓰고 10년 후에는 자생하는 구단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소년 보급반이라고 해서 12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을 이제 축구를 즐기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약 400명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유소년 보급반의 이 학생 수를 1,2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자를 돌렸습니다. 전북이라고 써 있는 자를 돌리면서 네, 결국은 어린 애들을 전북 축구 팬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전주가 그래요? 하나의 전북을 위한 도시, 축구 네.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다단계 구단이죠. 네. 정말 뭐 전북은 팀의 이런 결속력도 좋고 구단까지 훌륭한 모습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전북과 함께 지난주에 너무나 행복함을 느꼈던 바로 팀이 또 있죠. 대전 시티즌인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하면서 좀 험난한 생활을 예고를 했었는데 다시 이번 시즌에 승격을 하게 됐죠. 네, 일단 대전 시티즌의 경기 이전에 안산과 안양이 네.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전이 이제 남은 경기 결과 상관없이 이제 K리그 챌린지 우승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치러진 지난 라운드 경기 이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이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리그 우승을 자축하는 이제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대전은 이제 강등된 지 한 시즌 만에 K리그 챌린지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고 우승 상금 1억 원도 차지하게 됐죠. 우와, 많이.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상금 얘기하고 나니까 좀 미안하네요. 왜냐면 조진호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올 시즌 개막전에서 수원 FC에게 대패를 당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그 경기가 분수령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대패를 당한 다음에 무패 행진으로 이어졌고 사실 아시안 게임 동안은 임창우를 비롯해서 뭐 아시안 게임에 차출된 선수도 있고 부상 선수도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팀이 잘 운영이 되면서 결국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K리그 챌린지가 아닌 클래식을 벌써부터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전 우승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사실 아드리아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다른 구단에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27골, 뭐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와, 정말 뭐 대단하네요. 괴물 같은 활약을 이제 펼쳤거든요. 괴물 용병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 대전 구단도 이제 이 선수를 잡고 싶어 하겠지만 노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K리그 클래식의 이제 상위권 팀들이 노리고 있고 그 외에 일본과 중동에서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적료가 한 20억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전으로서도 잡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일단 조진호 감독은 아드리아노 본인이 대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밝히면서 아직까지 잔류 가능성은 50대 50이다. 네. 좀 더 노력을 기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대전이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챌린지에서는 승격을 위한 단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팀들이 혈투를 벌이게 될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리그 마지막 경기네요. 네, 마지막 경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고양과 광주, 수원과 강원, 안양과 대구, 충주와 부천, 안산과 대전이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데요. 매 경기가 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2위 안산이 승점 58점으로 2위가 확정이 됐거든요. 네, 네. 하지만은 3위 강원과 4위 광주가 3, 4위를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결국은 승격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네. 결국은 4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지만 승격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매 경기가 다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네. 뭐 강원과 광주뿐만 아니라 뭐 안양과 수원 FC 역시도 이제 플레이오프권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좀 위치에 그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팀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놓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챌린지 승격을 위한 단 한 자리,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